향가의 글자들을 뜻으로 풀다가 보니까 한자의 뜻들이 그 수천 수만 개의 뜻들이 여름날 시골 들판의 반딧불이처럼 제 머릿속을 이리저리 마구 헤집으며 날아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도 저는 편두통 같은 특유한 두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향가의 한자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생기는 그때 그 두통을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향가통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 풀이를 마치고 나니까 한자의 뜻을 마치고 보니까 깜짝같이 그 두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악정고투를 계속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좌절이 있었고 저의 능력 부족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만하면 됐다. 향가 연구를 그만두자. 이러한 유혹이 저를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로 저의 호기심이라는 한 가지, 그리고 향가를 연구할 때 나타나는 고통, 그리고 그만두자라는 유혹, 이 세 가지가 엉켜있는 문자 지옥 속을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몇 년을 두고 이런 식의 대입 작업을 하나하나 계속해 갔습니다. 시간을 물쓰듯이 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대입하는 작업을 그야말로 반복 또 반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향가 해독에 성공한 뒤에 지옥과도 같았던 향가 해독 과정을 기록으로 한번 남겨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독해 놓은 결과만을 본다면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 얼마나 고심참담했는지를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바로 향가 루트라는 책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향가 관련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쓴 3권의 책 향가 3서입니다. 향가 3서 중에서 특히 이 향가 루트를 애정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향가 해독 과정의 고통과 칠흑동굴 속에서 방황했던 한 연구가의 심정을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암흑의 지옥동굴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조그만 성과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 탈출구 같은 빛이 보였습니다. 몇 글자 풀다 보면은 꼭 정체불명의 글자가 나타나서 저의 길을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풀다 보면은 길을 막고 풀다 보면은 또 모르는 한자가 나타나서 길을 딱 막아섰습니다. 이런 작업이 그야말로 몇 년간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을 막는 글자의 정체를 알면은 암흑동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길을 막는 그것이 바로 탈출구 같았습니다. 길을 막는 글자의 정체를 알아내자 그것이 바로 탈출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아주십시오. 하얀 원하고 까만 원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 전체의 원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고 원 하나하나를 문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 이 글자들 중에서 하얀 원에 해당하는 한자들만을 따로 분리해 떼어내서 그냥 순서대로 연결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연결된 글자들만을 풀어보면은 말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신라의 화랑서기석, 즉 임신서기석에 나오는 우리말 어순법입니다. 이 하얀 원들만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풀어보면은 우리말 어순법으로 풀리더라 이 말입니다. 신라의 화랑서기석, 즉 임신서기석에 나오는 바로 그 우리말 어순법이 향가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랑에 대한 맹서가 임신 서기석에는 화랑, 서기석에서는 화랑에 대한 맹서가 우리말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얀 원만 있으면 되는데 하얀 원들 사이에 꼭 까만 원이 하나씩 끼어들어 가지고 해독을 가로막아요. 그러면 해독 불가예요. 해독이 안 돼요. 콱 막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독을 가로막는 이 까만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무엇이냐? 내 놈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향가는 해독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길로 가보자. 창기파랑가라고 하는 신라 향가가 있습니다. 창기파랑가 한 구절을 예로 들어서 하얀 원과 까만 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파랑가의 한 구절에 안복하사시, 안복하사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얀 원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3개가 하얀 원에 해당하였습니다. 첫째 글자인 안, 3번째 글자인 하, 5번째 글자인 시입니다. 이 글자들이 바로 하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찾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노력 끝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얀 글자만 따로 끄집어내서 나란히 늘어놓으면 풀리는 것 같더라. 바로 이런 글자들이 하얀 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이 희한하게도 우리말 어순법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화랑 서기석의 글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 이거 혹시 이게 화랑 서기석에 나오는 그 법칙으로 향가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안하시, 이 하얀 원에 해당하는 3 글자를 한 줄로 늘어놓고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안이라는 글자의 뜻은 어찌 안, 어찌 이러냐, 어째 이러냐 할 때의 어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하는 아랫사람 하입니다. 여기서는 아래가 아니고 아랫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시는 여기저기 이렇게 말할 때의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뜻들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찌 플러스 아랫사람 플러스 여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뜻을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찌 아랫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뜻이 나와요. 그런데 하얀 원 그 동그라미들 사이에 2 글자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까만 원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하나는 여러분 보시죠. 저 글자가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그냥 그러려니 해 주십시오. 그 복이라는 글자이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4번째 글자는 모래사, 사자라는 글자입니다. 이 사전 뜻이야. 우리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 2개가 들어가 버리면 문맥이 연결이 되지를 않아요. 절대로 문장에 문맥이 통하지를 않게 돼요. 이 2 글자가 들어가면 천하장사도, 아마도 인공지능 AI도 안복하사시, 이렇게 5 글자로 되어 있는 글을 결코 풀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쿠라, 신베이와 디를 이어간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자들이 바로 요 대목에서 막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께서도 한자를 저처럼 뜻으로 풀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저처럼 아주 딱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한자를 뜻으로 보는 이 가설은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지금 현재 풀어놓은 방법이라는 길로 갔습니다. 그들이 방법은 뭐냐? 일부 한자들은 소리로 보고, 일부 한자들은 소리로 보고, 일부 한자들은 뜻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랑가에서의 가는 봄, 서동요에서의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이러한 풀이를 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뜻글자로 보고 일부는 소리 글자로 보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멋지게 풀리지 않느냐? 가는 봄. 선화공주님은 그것 누가 봐도 맞지 않느냐? 아마 그분들께서는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경성제국대학교 옥구라 신빼이 교수의 그 교수께서 어떻게 연구했을까 하고 뒤를 밟아보니까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한자의 뜻풀이에 매몰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하얀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문장의 핵심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 핵심의 뜻에 해당하는 글자들이다. 하얀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들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이 어슴푸레하게나마 구분되어 갑니다. 하얀 원과 까만 원이 구분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것 같다라는 짐작이었을 뿐이지 어떻게 딱 확인된 법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것, 해독을 맡고 있는 저 까만 놈은 무엇이냐? 하얀 놈은 좋은 놈이고 까만 놈은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 나쁜 놈, 저 까만 놈이 무엇냐? 이제 까만 놈만 알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향가가 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문제가 차츰차츰 압축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자 지옥 속을 저는 계속 헤매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석도 삽으로 파보고 저 구석도 삽으로 파보고 여기저기 쿡쿡 찔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공원묘지 양주동 박사님의 묘소를 한번 참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양주동 박사님의 묘소입니다. 그날 저는 묘소 앞 잔디밭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멀리 저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밑에 계곡이 보이시죠? 박사님, 편안히 계시나요? 저는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저는 미련통이 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주동 박사님과 마음의 문답을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저는 가장 힘이 들었고 가장 외로웠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섬광과 같이 어떤 생각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그것은 신라 향가 원 왕생가 속에 들어있는 두 글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는 향언운 보언야, 향언운 보언야, 이 구절 속에 있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것을 향언운 보언야를 풀면은 향가의 말로는 보언이다, 이렇게 풀리는 6글자 속에 들어있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이 보언이라는 두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마치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기 빨간색 사각형 안을 보십시오. 보언운, 향언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가 속에 보언이라는 특수한 문자 집단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무엇인가 보언이라는 것이 향가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냐? 마치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은 영감이었습니다. 보언이란 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한 문자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혹시나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애를 먹고 있었던 하얀 원 사이에 쏙쏙 끼어들어가지고 해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야, 나쁜 놈, 까만 원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향은 운 보었냐라는 그 구절하고 앞뒤에 있는 글자들을 이리저리 짜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맞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까만 원에 해당하는 문자들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안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르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문자 집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굳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영감이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그 영감이 향가 해독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온이라는 두 글자는 이집트 그림 문자를 결정적으로 풀게 해 주었던 로제타 스톤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보온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짐작하게 되면서부터 드디어 모든 것들이 점점 정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지러운 것들이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차츰 가시면서 희미하게나마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갈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가가 해독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